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책걸상의 시즌 3를 맞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코너, 새로운 포맷들의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혹하는 YG라고, 네. YG가 딴 사람들 보고 야 요거 재밌어 읽어봐봐 막 꼬시는 이런 컨셉의 방송을 한번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예, 별로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유혹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까? 책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유혹이 잘 안 됐나요? 유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책을 너무 막 좀 세고 막 피나고 이런 책을 골라왔거든. 피 별로 안 나는 책인데 진짜 선한 영향력을 자기 중심적으로. 선한 영향력, 좋은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좀 끔찍한 내용들이 좀 끔찍한 내용이어서. 근데 처음에 이제 항상 좀 센 걸 또 막 들이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혹하는 YG가 아니라 유혹하는 책걸상이라고 저희 크루들이 최신간 중에서 우리 여기서 최신간이라고 하면 뭐 한 3개월을 넘기지 않은 한 달,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에 나온 책들 중에서 내가 이 책 참 읽고 싶다 혹은 살 계획이다 아니면 사서 지금 조금 읽었다 아니면 최근에 막 다 읽었다 뭐 요런 책들 중에서 짧게라도 저희가 이제 보통 책 한 권을 선택하면은 2회에 걸쳐서 막 60분, 70분 동안 떠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길게 소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짧게 이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코너를 가끔씩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또 그 지난 3년 넘게 책걸상을 진행하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짧게 본인이 좋았던 책들을 언급하는 코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죠. 뭐 네네. 책 처방 코너라든지 아니면은 휴가 특집 같은 거 특집 같은 거 좋아하시고 거기서 권했던 책들을 또 읽어보시고 재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자 서로 상의하지 않고 최근에 서점에서 혹은 뭐 인터넷 살펴보다가 새로 나온 책들 중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몇 개씩 가져왔습니다. 뭐 한두 개씩 가져온 것 같은데 YG부터 뭐 하나 할까요? 일단 저는 2권을 가져왔는데 하나 먼저 하자면은 우리가 시즌 1에서 아마 다뤘었던 책이에요. 호프 자런의 랩걸. 랩걸을 가져왔다고? 아니요, 랩걸의 저자가 새 책 내신 새 책을 냈어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새 책을 2020년에 출간을 했고 출간하자마자 그 우리 한 4차례 정도 출연하신 김호 선생님 사모님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김은영 번역가. 네, 김은영 번역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을 연결을 못 시켰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김호 선생님이랑 좀 친분이 두터워진 다음에 김호 선생님 각자 아는 둘이 한 집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를 김호 선생님 그 이제 배우자가 그 번역 잘 하시는 좋은 책 번역 잘 하시는 김은영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김은영 번역가의 번역으로 이 새 책이 나왔는데 제가 원래 랩걸 팬이기도 했고 제가 랩걸을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뭐 유시민 씨 같은 분도 좋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더 막 화제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뉘에 네. 아니 어쨌든 간에 팩트는 랩걸을 좋다고 한 거의 앞부분에 책걸상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초창기에 다른 데서 막 랩걸 좋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책걸상에서 먼저 픽해가지고 그 황정화 박사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YG의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방송 끝날 때까지 서로 몰랐다는 거. 그 이야기. 거의 80분 동안 서로 시간을 같이 며칠 했는데도, 있다가 알았다면서요? 네, 며칠 있다가 누가 알려줬대. 방송 듣고. 네. 근데 번역이 엄청 빨리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도 프리프린트본을 미리 공유를 한 다음에 그랬겠죠. 네. 거의 외국 출간 시점이랑 우리나라 출간 시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데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 나는 풍요롭고 로웠고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그러니까 원제가 더 스토리 오브 모예요. MORE. 그러니까 더 나아지게 된 이야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JYP도 랩걸에 대해서는 약간 호감이 좀 덜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런데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는 약간 팩트플리스 느낌이에요. 딱 제목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책이 저도 팩트풀리스인 것 같은데 네, 팩트풀리스입니다. 그런 컨셉입니까? 그럼?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랩걸 그 호프 자런에 해온 일을 생각하면 팩트풀리스 같은 책을 쓰기에는 약간 안 맞는 분 아니에요? 호프 자론이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잖아요. 아 기후 변화가 연결이 기후 변화를 되는구나. 연구하는 과학자이고 본인은 1969년생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1969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풍요로워졌는지 그리고 그런 풍요로움의 혜택을 나는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자신의 경험까지 섞어서 또 유머 코드도 넣어가면서 서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워진 대신에 지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읽은 모양입니다. 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뭐 언제 읽는 거야? 도대체 그 많은 책. 기후 위기나 혹은 지금 지구의 변화를 약간 정확하면서도 좀 우리의 라이프 그 스토리 안에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입문서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랩걸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 처음 쓰신 분들이 글 처음 쓰신 분들이 막 책에다가 담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많은데 막 정리가 안 된 그런 풋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유려해진 거예요. 읽은 사람들이 가독성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놓고 편집자의 힘 아닐까요? 저는 편집자의 힘 같아요. 그러니까 랩걸이 어느 정도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이잖아요. 박평 같은 훌륭한 편집자가 글을 살짝 만져줬나 보지. 그래서 구성부터 시작해서 책이 완성될 때까지 편집자가 세게 개입을 해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괜찮은 책을 만들어 보자 하고 작정하고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기후위기 문제라던가. 근데 저번에 우리 한참 전에 그 책을 책걸상에 메인 그 금주의 도서로 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 유혹하는 책걸상에서 다뤘던 책 중에서 다들 혹해가지고 같이 읽은 책이라면은 뭐 나중에 또 뭐 그럴 할 수도 수도 있겠군요. 있죠. 네네. 나중에 기후 위기 특집을 한번 해도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계속 해달라는 분들 많이 네. 있었는데 그 기후위기 특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JYP 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들을 JYP한테 읽혀야 되는데 그 위기가 더 크군요. 유혹하는 YG 시간에 한번 유혹을 정식으로 해보세요. 내가 넘어가면 읽을게. 어차피 안 읽을 거라는 이야기잖아. 일단 한번 해보기는. 네, 아무튼 네 저는 호프 자런이라는 저자 혹은 랩걸이라고 하는 전작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팩트플리스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의 책 이런 것들의 조합이 굉장히 잘 된 책인 것 같아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권 소개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쓰느라고 평소보다 책을 좀 적게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신간 중에서 다 읽은 것 중에는 딱히 마땅히 소개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서점에 가서 1시간 정도 유랑을 하면서 눈에 띄는 책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목은 줄 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 제목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도쿄의 작은 미술관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에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미술관도 여러 개 가봤고 동경의 작은 미술관 중에서 사람들한테 크게 인기 있는 뭐지? 어디지? 일단 미술관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 SNS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가. JYP가 요새 맨날 고민하는 거잖아. 이게 책걸상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의사다 유튜브 구독자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맨날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관 얘기를 하면서 뭔가 SNS 마케팅을 하는데 책도 얇고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죠. 딱 넘겼어.
그랬더니 작은 미술관은 모리 미술관의 SNS 마케팅 담당자가 쓴 거예요. 모리 미술관은 그 박평 가봤어요. 네, 그 록봉기 힐즈의 그 제일 높은 그 50몇 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그리고 그 모리라는 회사가 그 삼성이나 뭐 현대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돈 쳐들여서 만든 미술관인데 진짜 너무 좋아서 네, 막 전시도 근사한 좋고, 예. 그게 그 컨셉 있는 미술관이어가지고 화제도 엄청나게 화제도 많이 많이 되는 되죠. 미술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작은- 언론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작은 미술관은 아니거든. 네. 아 그러면 그 모리, 메트로폴리탄처럼 크지는 않다. 그 모리 미술관 SNS 홍보한 책이에요. 모리 미술관이 어떻게 SNS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 책이 나올 당시에 SNS 팔로워만 61만 명, 그것도 135일 만에 61만 명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알 정도면 그건 모리 미술관의 다른 미술관은 명성 없어요? 아니 아닐까요? 오로지 자기가 모리 미술관의 전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냥 젊은 친구가 79년생 도쿄 출생, 2006년 모리 빌딩 주식회사. 79년생 젊은 친구 입사.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1년생 셀리 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셀린 루니는 어린 친구. 이분은 젊은 친구. 젊은 친구? 그럼 저도 젊겠네. 젊은 아이지. 진짜. 모리 미술관이 그 미술관 자체는 작은 미술관 속하나요? 그 아마 이제 굉장히 큰 뭐 루브르나 뭐 그렇죠. 그렇게 오르세나 막 네, 이런 오르세나 미술관들에 이런 거에 비하면 음. 당연히 이제 고층 음. 빌딩에 두 그쵸. 층인가 쓰니까 작다고 표현한 건데 음.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조그만 맞아. 저희 작은 책방 이런 거 우리 일본에서 그런 거. 나온 뭐 경복궁 골목 근처에 서점 있는 네. 작은 미술관 이런 건 줄 그런 거 알았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음. 근데 지금 사가지고 오늘 이제 한 50쪽까지 읽었어요. 재밌어요. 의외로 또 잘 읽히고 그리고 잘 읽히는데 이거 출판사에 연락해주고 싶어요. 이게 초반에 커다란 이 동그란 그래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래프에 큰 오타가 있던데 오류가 있던데 이거 연락해주고 싶죠. 아니 그거 빼면 전반적으로 꽤 재밌고요. 이 책을 이제 제가 고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것보다도 모리에서 재밌는 전시 많이 했걸라. 그래서 그 어떤 전시들을 했고 거기에서 뭐가 컨셉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미술관은 요즘 못 가는 시대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그 아르헨티나 작가 또 이름 또 그새 까먹었어. 또 여튼 그 아무개의 그 전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전시에 관한 얘기도 재밌었고 레안드로 에를리치 마케팅 이야기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후다닥 다 본 다음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PD에게 줄 생각입니다. 를 보고 저런 그 편집장님들은 늘 저러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보면은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마케팅 책을 그렇게 던지고 가셨어요. 보고서 쓰라 그러고. 그거를 보고 우리 지금 옆에 우리 저 채널의 마케팅 담당자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SNS 좀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보자라고 주려고 굉장히 싫어하네요 지금 옆에서. 네. 왜냐하면 현실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뭐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이나 이런 거 읽고 있으면 그냥 불안해져요. 특히 마케팅. 어쨌든 1쇄가 2020년 10월 5일에 나온 줄 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 현재 읽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 네. 네. 박평은 무슨 책 가져왔어요? 저는 조너선 사프란포어가 낸 두 번째 논픽션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인데 이건 정말 따끈따끈해요. 오늘 아침에 증정 본 책이 믿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딱 도착해 이 있었어요. 와중에 지금 자사책 홍보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전 자사책 홍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원래는 다른 소설책을 한 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너선 사프란포어가 낸 첫 번째 논픽션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 책도 좋은 책이었고 민음사에서 나왔죠. 네. 역시. 근데 그 소설 혹시 그 소설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그 제목은 들어봤는데 네, 네, 민음사 그 모던 클래식으로 처음에 나왔던. 그거 쓴 사람이에요. 네, 그 네. 소설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랄까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김영하 같은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가장 비슷한 작가라고 그렇죠. 하면 네. 굉장히 지식인이면서 이제 소설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그 사회의 지식인으로서도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작가인데 제가 최근에 그
올해 기후변화 스터디를 시작을 해서 관련된 책들을 이제 천천히 몇 권씩을 읽고 있는데 이 책들을 읽으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게 내러티브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념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 뭔가를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믿지는 못하는 그런 신념의 문제고, 근데 사람들을 믿게 만들거나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더라고요. 정보가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거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로 기억을 했잖아요. 뭔가가 위험하다라거나. 근데 그럴 때 진짜 어떤 훌륭한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러티브를 만드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농담처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문학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프란포어 책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설가가 쓴 기후변화 에세이니까 여러 이야기 형식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해안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다 불을 껐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제 유보트로 이렇게 그 침략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어쨌든 불을 껐다. 근데 불을 껐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불을 끄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생하는 건 결과적으로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서사적인 방식으로 여러 에세이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수루룩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작가들에게도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 소설가들. 호프자런 책처럼 뭔가 이렇게 좀 과학적인 팩트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러는 이게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세이지만 중간 챕터들 이게 핵심은 근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차를 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차를 당장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식단을 바꾸는 건 할 수 있다. 고기 안 먹는 겁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치즈라든지 뭔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식단을 바꾸는 건 할 수 있다.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그러니까 해요. 부제가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네요. 네. 그게 부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다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인데 이게 원제도 똑같은가 봐요. We are the weather, 네. saving the planet begins at breakfast. 그 아침에 뭘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봐야 됩니까? 책을 봐야죠.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치즈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식을 이제 하는 채식을 권장하는 거죠. 것이겠죠. 채식을 권장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하기는 있고.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 호프자런의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그 지점에서 약간 타협적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가 있고 기후 위기의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50년 동안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대신에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혹은 삶에서 기후 위기에 스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자기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조너선 사프론포어의 제안은 좀 더 대담한 제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기후나 환경 관련 책을 잘 안 보는 게 진짜 안 봐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러미 러프킨 육식의 종말을 그때 봤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진짜 고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최소한 고기를 줄여야겠구나. 나부터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적이 있걸랑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계속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책 보면 또 너 고기 먹으면 막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또 나 또 괴롭잖아. 고기 안 먹을 것도 아니면서 먹는데 되게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고기 먹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기후 관련 책은 없어 혹시?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된다고 하는 기후 관련 책은 좀 이상한 책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드셨던 분이라면 1번으로 줄이고 3번이면 3번이면 2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한 달에 뭐 2번을 먹었던 분이라면 한 달에 1번으로 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실천만으로도
그 호프자론의 제안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기후 위기의 심각한 양상을 급제동을 걸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게 호프자론의 접근 방법이고, 조너선 사프론포의 우리가 날씨다 저도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약간 조금 적나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프란포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동물을 먹냐라고 막 물어보는 거죠. 근데 동물 아예 안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체성과 아주 복잡한 문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행성은 농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축산업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 이제 작가도 저녁 식사를 제외하고는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정도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좀 민망하긴 한데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테마 소설집을 한권 깨알같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테마 소설집. 네, 그래서 제목은 한국 작가들이 쓰는 거예요? 한국 작가 한 명이 쓰는 거고요.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거예요. 한 명이 쓰는데 누구예요? 소설집이라는 건 단편 모음이라는 네, 뜻이겠네요. 김기창 작가. 그 방콕을 썼던 김기창 작가. 그래서 기대된다. 네,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어서 기후 변화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문학적 언어로 이 문제를 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네. 나와요? 그거 올 겨울에요. 올 겨울? 그 몇 달 안에? 11월에 내는 게 목표예요. 지금 작업하고 오.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여기서 그냥 깨알같이 상식하는 이야기 하자면은 막 익숙하신 애청자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빼앗긴 세계? 네, 맞아요.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을 쓴 프랭클린 포가 제일 큰형. 그리고 조너선 사프란 포가 둘째. 그리고 조슈아 포라고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 같은 논픽션 작가가 있거든요. 조슈아 포가 막내. 삼형제가 다 삼형제가 작가예요? 다 작가예요. 그리고 삼형제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너선 사프란포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다 무슨 큰 상도 받고 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그 아침만 자제하면 저녁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다 읽어보고. 아니 다 안 아직 읽었잖아요. 아직 오늘 안 아침에. 읽었으니까. 네, 안 읽었는데 막 그 그렇게 내용 체크를. 방콕의 그 김기창 작가 네. 방콕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다뤘나요? 네, 했어요. 했죠. 거기에 또 그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주인공 맞아요. 나오죠. 주인공 나오죠. 동물권. 동물보호 단체. 네, 여자 주인공. 네. 그 원래 김기창 작가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콕을 쓰기 전에도 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로 원래는 장편 소설을 쓰시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방콕을 썼는데, 그게 이번 작품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뭔가 JYP의 벽을 넘어서 드디어 책걸상에도 네. 시즌 3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 호프자론의 책을 읽고 우리가 날씨다를 읽고 김기창 작가의 새 기후변화 소설집을 읽고 과학의 품격을 읽으면 되겠네요. 아이고. 왜냐면 그게 왜 글로 가나? 아니 과학의 품격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과학의 품격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자, 이 대목에서 갑자기 그러면 JYP가 오늘 산 두 번째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치 있다. 나 지금 저 책 집으시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산 책은 읽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은혜라는 분의 첫 번째 책을 샀는데요. 이걸 왜 샀느냐? 네, 나 또 압니다. 저는 이게 줄기차게 자기 책 홍보를 하겠다는 제가 그래서 재치 의지인 있다고 거죠. 했어요. 네. 아니 이분이 몰랐는데 이분이 저 그랑아리 출판사의 편집장이십니다. 진짜 몰랐습니까? 진짜 몰랐습니다. 네.
글 항아리 출판사의 편집장이신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의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이 글 항아리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다 애청자분들께서 야 이번 에피소드에는 여행 준비의 기술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기다리고 거예요. 계셨을까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와서 제가 이은혜 편집장이랑 작업을 해가지고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미 이제 서점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겠죠 아마? 그럼요. 그렇겠죠. 네, 어쩌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종합 그러진 않을 베스트셀러. 거고 네. 뭐 그럴 리는 없고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단순히 그냥 경력이 좀 많은 편집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한 9월 달쯤에 아주 근사한 책을 한 권 내셨다는 거를 한참 작업한 다음에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서점 간 김에 그냥 그 같이 일한 파트너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일단 샀습니다. 근데 사드렸습니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정말 나 이제 우리 안 읽어줄 책도 많이 사잖아. 그래서 일단 아유 아는 분인데 같이 일도 했는데 응원하는 차원에서 책을 딱 샀죠. 사가지고 돌아오는 그 마을버스에서부터 이렇게 머리말을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네. 의외로. 그래가지고는 한 1시간 이상을 계속 읽었어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요? 55페이지째 이제 읽어야 되는 차원인데 이 보통 이제 편집자들이 책을 몇 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실용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감성적인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책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책은 의외로 종횡무진 이게 구체적으로 책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책은 이런 내용이 이것도 아닌데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편집자의 일과 삶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역시 몰랐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인문 서적 전문 하여튼 최소 절반 이상은 인문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의 편집장님답게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잘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던데. 그러면 이게 에세이인데 책과 삶에 대한 에세이인 거예요. 그런 거죠. 직업? 그리고 네, 편집자로서의 직업과 그리고 자신이 만든 책 그리고 자기가 접촉했던 작가들 등등이 그리고 소재가 되어서 저자와 편집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책을 쓰고 싶었다는 표현을 어디에 쓰셨던데 굉장히 뭐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고요. 이분이 최근에 편집하신 그 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 준비의 기술 이 책도 잘 말씀하시는 되고. 거죠? 네네. 저기 그 박평이 쓴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박평의 책이 훨씬 잘 읽힙니다. 네. 잘 읽혀요. 잘 읽히고 네. 그거는 훨씬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말랑말랑한 에세이라면 요건 좀 깊이는 없고 아주 그냥 깊이가 없고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잘 읽히기만 하고 네.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책은 솔직히 JYP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작가와 모르는 책 이름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글 항아리에서 하드한 입문서를 많이 하시니까 하드한 입문서들도 많이 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재밌는 거는 계속 이제 이니셜들이 나와요. 저자들의 이니셜이. 근데 안 밝히네 이게 누군지는. 안 밝히시겠죠. 밝히시면 큰일 나요. 이 J는 누구지? 이 K는 누구지? 막 이 W는 누구야? 뭐 이런 그런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은혜 주관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YG는 좀 잘 알죠. 저는 최근에 만났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친분이 뭐 깊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일적으로 그냥 알다가 뭐 오가다가 이렇게 식사 뭐 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 분인데 좋으신 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일한 작가. 그런데 실명을 굳이 안 밝히세요. 끝까지. 정말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시네요. 네. 사석에서도? 사석에서도. 네. 책에서만 안 밝히는 그러니까 게 또 아니라. 이게 YG 집요하니까. 아니 근데 그 작가에 대한 좋은 훈훈한 점도요? 미담일 때는 밝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훈훈한 미담을 술자리에서 이야기하진 않죠. 네. 난 술자리에서 늘 남들의 훈훈한 미담만 얘기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언제 왜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
딴 데선 많이 하는데 YG랑 있을 땐 안 했나 보다. 네, 나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1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와. 야, 이렇게 또 깨알같이 또 여행 준비의 기술 자랑을 하시네요. 아니 읽는 직업. 네,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는 직업.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을 편집하신 분이 낸 책. 여행 준비의 기술을 오늘은 좀 책을 돌려서 홍보하기. 원고를 보자마자 이 책을 내야겠다라고 보는 책을 원고를 고르는 눈도 밝으신 제가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맥락 없이 과학의 품격을 이야기했더니 여행 준비의 기술로 봤네. 그러니까 읽는 직업이란 책을 관통해서 경유해서. 자, YG 뭐 하나 더 할 거 없습니까? 아, 저는 그냥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서 김경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경집 집자. 네. 네. 이제 그분이 카톨릭 대학교에서 25년 동안 재직을 하시다가 자유로운 인문학자로 살고 싶다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퇴임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도서관 같은 데서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고 책을 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약간 자유로운 인문학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신 책들 중에서 약간 무거운 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걸상 애청자들한테 선뜻 권할 만한 책이 여태까지는 마땅한 책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좀 정말 약간 정색하고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명사의 초대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2020년 9월 27일이라고 되어 네, 있네요. 명사의 초대.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다 읽지는 못했고요. 지금 읽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읽고 있는데 그러기가 딱 좋은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 잠깐만요. 이 명사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 저명 인사하는 그 명사가 아니라 노운. 응? 노운. 네. 오. 네, 그래서 나운인가? 나운인가? 네, 나운. 그 제가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서 또 막 어려운 책일 거야 생각하고 딱 펼쳤는데 일단 책이 약간 컴팩트해서 딱 펼쳤는데 반했어요. 약간 처음에 그 소환한 명사가 오르골.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압화, 압화. 눌러서 그 꽃이나 이렇게 하는 거. 꽃이나 나뭇잎을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책갈피 같은 거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 압화도 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만년필, 47개의 명사를 가지고 글을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내, 안, 그러니까 원, 먼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근사하다. 네, 근사해요. 그런데 한편 그 명사 한 편 한 편에 대한 에세이도 정갈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오르골이라 그러면 왜 오르골이 되었고 처음에 이 오르골이 어떤 연유에서 생겼고 왜 일본 오르골이 유명하고 이런 좀 잡학 상식 같은 것들도 살짝 넣으면서 자신의 추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명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 던질 수 있는 화두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살짝 이렇게 넣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되게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책을 딱 쓰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의 터치로 쓰신 책이면 즐거운 독서가 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사해요. 요거 그 JYP 같이 어려운 책 싫어하고 이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굉장히 충분히. 그러니까 뭐 JYP는 어느 정도 이제 책 읽기에 훨씬 더 익숙하신 분이 JYP 읽으면은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거예요. 중간 중간에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이 세상을 간주하는 듯한 시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각도 저는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김경지 선생님 책을 언젠가 한 번은 책걸상 애청자들이랑 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는데 딱 부담 없이 들어서
좀 김경집 선생님의 식견이라든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법한 책인 것 같아서 고려드립니다. 결국 이제 47개의 명사 그리고 47편의 에세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보통 이제 잡지에서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한 5명쯤이 칼럼 써가지고는 이렇게 쭉 싣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흔히 키워드로 선택되는 물건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데 뭐 신용카드, 가스레인지, 지우개, USB, 뭐 라디오, 도장, 아스피린, 커피, 손수건, 참기름, 와인, 립밤도 있다. 네, 북엔드. 북엔드도 있고 일회용 밴드. 저는 아파해서 악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우체통, 유치원, 뭐 고속도로 휴게소, 명함, 세탁기, 열쇠. 야, 이런 키워드 하나 가지고 각 에세이 한 편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분량은 한 20매 정도. 원고지 20매. 원고지 20매 정도. 그러니까 정말 단숨에 읽을 법하죠. 네. 그러면 40쯤 1000장 정도? 네, 뭐 그렇게 네. 두껍지 않은 책이겠네요. 네, 굉장히 얇은 컴팩트한 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출판사에서도 홍보 문구로 사용한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물의 이름은 한낱 명사의 일부가 아니다. 내 삶에 작용하며 내 삶과 세상을 이어줄 소중한 것들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추억도 소환을 하고 그리고 또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연유에 대한 그런 이제 물건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의 소설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지금의 세상을 이 명사를 통해서 좀 해석해 봄직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우개. 그러니까 지우개를 하면서 지우개는 사라졌지만 지워야 할 것들은 많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물건 이야기가 비중이 더 커요? 아니면은 그 뭔가 이렇게 좀 에세이나 철학적인 물건 이야기가 비중이 커요. 그래요. 물건 이야기가 뭐 한 3분의 2나 4분의 3이면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 아예 아니면은 그래서 더 재밌을 것 재밌겠다.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특별히 그 물건을 가지고 김경집 선생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요즘에 좀 화두가 될 만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뒤에 딱 덧붙이고 윤강준의 생활 명품 시리즈 이런 거랑도 아주 약간은 겹칠 것만 같은 느낌도 약간 드네요. 근데 그런 책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격조가 물론 있죠. 그렇겠지만 예, 예. 물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세상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전통적인 그 수필 그러게 네, 가장 클래식한 수필이네요. 네, 보통 시인들이 이런 컨셉의 책을 많이 내는데 너무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감정적이고 네, 약간 주관적이고 네.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되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책은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균형이- 영문학이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제야 인문학자로서 자유롭게 강연도 하시고 글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매력들이 딱 압축되어 있는 책이라서 저는 좋았어요. 이건 좀 같이 좀 읽자고 권해봐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좋은 독서 경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짧게 무려 5권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호프자론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그리고 조너선 사프란포어의 우리가 날씨다. 도나누키 시니치로의 줄 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 김경집 선생님께서 최근에 내신 명사의 초대. 그리고 이은혜 편집장의 읽는 직업. 요 방송을 이제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댓글 중에 분명 이런 게 달릴 겁니다. 책걸상 싫다. 이 코너 싫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책을 사고 읽어야 하느라고 힘든데 한 주도 아니고 한 회에 5개씩 던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유혹하는 책걸상 괜찮은데요?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 청취자분들이 좋다고 한 다음에 얘기하도록. 아니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좀 타이밍이 싫다고 하실 것 같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좋았다. 그 김기창 작가의 새 책은 제목은 안 정해졌어요 아직?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아. 네, 가져온 거네요. 그 기후 변화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이제 사랑의 이야기들이 들어가죠.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 김기창. 네. 그것까지 소개한 걸로 칩시다. 뭐 안 나왔지만. 네. 6권. 아, 보통으로 한 6권? 한 사람당 2권씩? 뭐 우리 권수에는 구애받지 말고 뭐. 6권 정도? 예. 네. 뭐 좋네요. 네. 자, 다음번에 또 언젠가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그리고 정하지 말라니까. 그걸 정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보통 박평을 모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